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방금 전에 소식이 나왔어요. 정부가 오는 6월 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최종 확정을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테마주들이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접목을 해서 어떻게 투자가 이 혼란기를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치인 테마와 정책 테마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대응을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들을 갖고 있는지 좀 팩트 기반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참 변동성이 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커뮤니티에 또 입장하신 분들 중에서 2차전지 투자로 해서 이제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또 아직까지도 2차전지나 미래 섹터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전망만 제시를 하고 실제로 지금 뭐 70%, 80%, 90% 넘게 폭락한 종목을 두고도 아직까지 저점 매수 찬스라고 외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윤철중 커뮤니티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기대감만 심어주는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팩트 기반으로 짚어가면서 최근 정치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대선 테마주 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코멘트를 드리고 실질적인 자산 증대 사례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료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6월 3일로 확정된 어떤 대선 일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대선 테마주들을 공략을 해야 할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입장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길 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는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급락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이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저기 지금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또 유승민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좀 많은 큰 수익들을 지금 실제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인을 들어오시면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런 행진들을 벌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부터 이 유력 대권주자들과 관련된 테마주에 이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고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들의 이런 테마주 상당수가, 또 안랩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관련 테마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도 탄핵 선거 직후에 비상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서 정치 테마주의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권고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체 시장에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테마주의 단기적 폭등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내는 것도 이게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탄핵 이슈로 촉발된 조기 대선은 법 규정에 따라서 60일 이내 치러져야 되는 것이었고, 이제 6월 3일, 6월 6일 뭐 이런 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6월 3일 날 이제 선거일로 확정이 됐어요. 불과 2달 남짓한 정치적 이벤트 기간 동안 정치권의 한마디 한마디에 테마주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정치적 이벤트, 어떤 그런 이벤트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또 여기에 정치, 정책 관련 그 테마주의 과열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 관련주들, 각 인물과 관련된 기업들을 직간접적인 어떤 인맥이나 지연으로 엮어서 이제 급등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뭐 야권의 가장 강력한 그 주자로 떠오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이 군단을 형성을 했어요. 예. 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안내드렸던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뭐 상지건설, 그 다음에 형지엘리트, 형지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천원대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리엔트 전공은 앞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유튜브 채널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젊은 시절에 계열사 공장에서 일한 그 2년 하나로 최근 넉 달 만에 주가가 몇 프로입니까? 1074%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700%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했고, 또 올해 이제 이게 1,100원대였는데 오리엔트 전공이 올해 지금 19,000원대까지 치솟았고, 거래된금이 8천억이 넘는 그 강풍 중심에 섰습니다. 형지글로벌을 비롯해서 형지 삼형제죠. INC, 엘리트, 또 이제 이 대표의 이제 무상 교복 정책의 수혜주로 묶이면서 2주 남짓한 그 사이에 형지글로벌이 344%, 그 다음에 형지 INC가 248%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리고 형지 엘리트가 53%가량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인맥과 정책 이슈를 모두 타고서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잘 잡고, 이게 폭등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코멘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저희가 안내는 드리진 않았는데, PN 풍년인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도 8%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김 지사의 정책 행보에 연관성이 부각이 되고, 또 회사 감사가 이제 김 지사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계속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조를 해왔고, PM풍년은 이제 전통적인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정책 수혜를 기대받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커뮤니티에서. 자, 그리고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깜짝 주자인 그 김문수 장관 테마주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도 지금 보면은 평화산업이 8%, 그리고 평화홀딩스가 11%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 12시 가까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과 이 회장이 동봉, 경주 김씨라는 그 인맥 때문에 예전부터 김문수 테마로 묶였던 종목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이제 계열사 공장이 김 장관의 어떤 그 경북 영천이었나요? 고향이 거기에 이제 위치한 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월 4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9,900원 정도 상한가를 찍었는데 지금 연일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어요. 다음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단숨에 지금 12,000원대를 돌파를 해서 14,000원까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평화산업도 마찬가지로 함께 지금 크게 급등을 해서 김문수 테마주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수 야권의 거물인 홍준표 시장 관련주입니다. 홍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원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직후에 경남스틸이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과거 해당 기업 회장이 이 지역상공회의소 행사에 홍 시장을 초청했던 인연도 부각이 됐던 것으로 좀 봐요. 오늘도 지금 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당의 이 신해로 급부상한 그 한동훈 전 장관, 국민의힘 전 대표 권한 대행을 역임을 했었죠. 그래서 한동훈 관련 그 종목은 의외로 대상홀딩스, 우선주와 태양금속 등이 좀 꼽힙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이 한동훈 장관의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그런 사례. 다소 좀 억지스럽고 연결고리지만 억지스러운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가 지금 뭐 현재 몇십 퍼센트가 급등을 했어요. 뭐 저희가 이 종목은 추천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태양금속, 이거는 이제 언급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13%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의 장인이 과거 회사 고문을 지낸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연결고리가 깊어요. 역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테마주들은 인맥설이나 연관설에 따라서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의 잠재 주자인 오세훈 시장 관련주는 진양 아시죠? 진양 산업 그리고 진양 화학이 있습니다. 지금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대권 주자들이 각각의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지 주가 테마주만 봐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인기를. 그렇죠? 지금 뭐 두 종목 모두 진양그룹 계열사인데 진양그룹 오너가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가 엮였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이 진양산업 말고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8%인데 상한가에 육박하는 30%를 이미 급등을 보였고, 진양산업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뛰었는데 오늘 지금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실적과 무관한 테마성 수급으로 인해서 평소에 되게 어떻게 보면 한산하던 그런 이 테마주들이 지금 참 수백만 주의 그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인데 안랩은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안철수가 최대 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연결고리가 말할 것도 없죠. 안랩.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좀 다운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이상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써니전자도 지금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연구소 출신 전직 대표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묶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권 도전 여부에 따라서 조금 불투명성과 투명성 그 부분을 좀 봐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어떻게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뭐 유승민 관련 테마주도 저희가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관련 테마주도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 넘게 오르고 있어요.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산증대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대신정보통신. 그러니까 인맥이나 지연 사소한 연결고리로 엮인 이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라면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이런 종목군은 이제 철저히 소문과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탈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주와 섹터별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인 개인을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과 함께 이 대선 공약이랑 정책 관련주들로 빠르게 지금 이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각 캠프에서 여러 공약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이제 정책 수혜자들의 이 눈길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웬만한 초보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주요 정책별 어떤 테마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대책 관련된 부분, 이 종목들을 보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역대 성공하다 단골 공약입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들이 앞다퉈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유아용품 관련주들을 끌어올렸고, 탄핵 인용 직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꿈비, 이거는 뭐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지금 14%가 올라가요.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로투세븐이나 메디앙스, 이렇게 이제 영유아 제품주들이 이제 상한가에 근접하는 급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은 코스닥 지수가 5% 폭락한 날에도 역주행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정책 기대에 따른 수급이 강하게 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상장한 신생 영유아 식품업체 에르코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에르코스는 이유식이랑 이제 그 애기들 먹거리 전문 기업이에요. 저출산 정책 수혜주라는 입소문이 지금 돌고 있고, 이달 들어서 이 에르코스가 여러분들 지금 뭐 상한가에 이것도 30%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5거래일 만에 주가가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에르코스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상장 직후에 이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정책 테마를 만나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유아동 테마주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뭐 예를 들면 육아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주거, 이런 발표가 나올 때 단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자리 공약 테마, 취업 고용 테마인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취업 지원이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채용 매칭 플랫폼 기업 원티드랩이 조기 대선 레이스 소식에 4월 4일 그리고 이제 7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보이시죠? 원티드랩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뭐 오픈롤도 역시 20% 넘게 급등을 했고, 취업 교육이랑 공무원 시험 학원 사업을 하는 또 윌비스 메가MD 등도 크게 또 상승을 했죠. 이거는 일자리 창출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청년 채용 지원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에 개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담숨의 대장주로 그냥 바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후 후보들이 이제 이 구체적이고 어떤 그 디테일한 그런 고용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어떤 그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그 종목들도 이제 저희가 안내 드리려고 해요. 뭐 유라클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분석한 그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야 되고, 기본 주택 공급 관련 그 종목들, 그 다음에 지역 화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 지역 화폐 부활이랑 국민 기본소득 공약도 관련 업종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SCI 평가 정보 지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진. 코나이는 살짝 좀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뭐 오프라인 간편 결제 API 업체 뭐 또 마찬가지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런 코나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지역 화폐 테마로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만약에 전국민 지역 화폐 지급이나 기본소득 실현이 가셔야되면은 SA 평가 정보나 뭐 코나이나 쿠콘도 있습니다. 쿠콘 토큰 증권 기반의 결제 시스템 보유한 핑거, 이런 그런 어떤 그 종목들이, 그리고 또 또 핀테크 결제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또 분석을 잘 해서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안내 드리는 종목들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코멘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선거 공약의 내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순환매가 연출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뭐 출산 관련, 뭐 지역 화폐, 또 일자리, 이런 또 부동산 관련 테마주들도 그때그때 시장의 주도 테마로 구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책 발표 일정이랑 내용을 좀 고급 정보들 같은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관련 종목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 테마주는 인맥주보다 근거가 명확한 편이지만 실현 여부에 따라서 단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 패턴에 보면 뭐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드러진 이 특징들이 있어요. 다. 첫 번째는 짧은 기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한 번 불이 붙은 테마주는 며칠씩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사실 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뭐 지금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엔트 전공 아주 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거의 뭐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6거래일. 시세가 10배 이상 뛰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형지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연일 지금 상한가 랠리를 또 펼쳤고 또 뭐예요? 원티드랩도 이틀 연속 상한가로 단순히 주가가 거의 8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불기둥 차트는 정치 테마주 광풍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상승 속도가 그만큼 빠른 만큼 또 이 하락 전환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저희가 코멘트 드리는 대로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장마감 후에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또 우리가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래까지 연장되는 열기가 좀 보입니다. 일부 테마주는 장중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뒤에 이 넥스트 트레이드 이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이어가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날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떤 또 부분이 더 예전보다는 더 커지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 그 거래소 때문에 그래서 주문이 끝까지 몰리는 그런 현상을 잘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산증대하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오버할까요? 너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이 또 보시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뭐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 뉴스나 공시를 밤사이 소화를 하면서 다음날 어떤 테마를 공략할지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간의 동향을 또 통해서 열기가 이어지는지 또 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보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거래에서는 호가 물량이 제한적일 가능성,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수급 주체의 편중인데 정치 테마주 상승장은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투기적인 그 성향이 강하죠. 예, 어떤 펀더멘탈적인 투자보다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이렇다 할 매수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거는 좀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증권가에서도 정치 테마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주식이 대부분이라서 결국에 뭐 투자자들 욕심 부리다가 이제 손실을 많이 본다 이렇게 또 경고를 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소수 세력이 물량을 끌어올리고 뒤늦게 개인들이 대금 올리면서 거래 대금이 폭증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픽스가 됐잖아요. 뭐가 픽스가 됐어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6월 3일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마지막에는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붕괴하는 그 패턴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커뮤니티의 입장을 하시면 코멘트를 더 디테일하게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수급 구조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도나도 달려드는 시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테마 순환 매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맥 테마랑 정책 테마 등의 여러 갈래 재료들을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달구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 곳에 불꽃이 꺼지면 곧바로 다른 쪽으로 또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투자의 관점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액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재명 테마주가 한창 폭등한 뒤에 숨고르기를 하면 곧 이어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관련주나 김동연 관련주나 뭐 유승민 안철수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식으로 이제 또 테마주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주가 쉬면 출산주가 뛰고 출산주 다음에는 또 AI 관련주 관심이 옮아가면서 이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포착을 하잖아요. 그럼 갈아타기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건 진짜 저희가 성과를 이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중대한 리스크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면서 너무 큰 금액으로 좀 진행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의 이면에는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마의 이 생명은 에너지는 여러분들 정치 이벤트의 유효기간과 직결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시장의 교훈이죠. 실제로 과거 선거 때 폭등했던 대다수 종목들이 선거 후에 반납하는 현상이 다 반복이 됐습니다. 또 해당 인물이 불출마를 선언을 때리거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 이런 상황에도 테마가 한순간에 그냥 힘을 툭 떨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김동연 테마주가 약세를 면치 못한 사례도 또 있었어요. 이런 되게 민감하죠. 테마의 급변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손절 라인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멘트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좀 토로 따지면 아주 이 루머와 작전이 난무하기 쉬운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근거가 빈약한 인맥으로 엮여서 주가가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력들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위 정보 또 많이 퍼뜨릴 겁니다. 아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대선 앞두고 이런 불공정 거래에 당하면 막대한 손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불명의 뭐 얼굴 없는 그런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인 뉴스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희 커뮤니티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많아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하락세로 전환되면 순식간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주가가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호가창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 충격이 클 수가 있으니 시장가 주문보다는 신중한 지정가 주문이 안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이미 정치 테마주 과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때렸고, 필요시에 단일가 매매, 매매 정지 등을 또 해서 안정화 조치를 또 취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재가 가해지면 예상치 못한 유동성 제한으로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개인 투자들이 여기다가 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까지 또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일부 정치 테마주 기업들이 또 실적 압박 끝에 퇴출된 사례가 또 있었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도 어느 정도 좀 보면서 가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수익, 고위험의 전형입니다. 눈부신 수익 사례 이면에는 그 이상의 실패 사례가 존재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초심자분들은 커뮤니티 오시고 무리한 베팅은 지양하고 무리한 투자, 손절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완전히 피해가기에는 유혹이 참 크죠. 사실 투자를 안 하기에는 소액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위험한 것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현명한 매매 전략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기 등장, 급등, 퇴장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십시오. 테마주는 초기 뉴스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주 선별 상승, 그리고 후발주자 확산, 과열 정점. 아직은 과열 정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아직 2달 가까이 남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활용 정점을 찍는 그런 그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급락 수순을 밟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이클을 염두를 해두시고, 가장 이른 단계에서 잡아서 과열 전에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의 출마 선언이나 정책 공약 발표와 같은 그 재료 발생 시점에 재빨리 반응을 하되, 상한가 랠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에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후에 막 20% 30% 더 올라가도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테마로 옮겨갈 수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 포트폴리오 분산이랑 교체예요. 하나의 테마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여러 테마를 소액씩 분산 투입을 하는 것이 리스크에 유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테마 30%, 그리고 뭐 정책 테마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저희 코멘트로 드리는 정책 테마 30%,
그 다음에 지금 뭐 AI나 뭐 관련주들 30%씩 나눠서 보유를 하고 어느 한쪽이 급등을 하면서 나오면 매도를 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다른 테마로 자금을 로테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 테마 이 붕괴 시에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시장 유행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산의 정도는 이제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테마를 쫓아다니는 것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뉴스와 일정에 촉각을 세워야 되고 정치 테마주는 정보전이에요. 정치 일정, 뭐 TV 토론이나 공약 발표, 예비 경선, 어떤 그 한마디의 이슈, 뉴스를 남들보다 빨리 파악을 하면 남들보다 유리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팩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 긴급 기자회견, 뭐 예고, 뭐 어떤 발언을 했다, 뭐 바로 그런 그 정책 이슈가 터질 신호가 나오면 이게 신호잖아요, 사실. 뭐 회견을 하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관련주들을 미리 주목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뉴스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뉴스 알림이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코멘트로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드리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지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단기 과열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봉 차트의 상한가 뭐 3, 4연속 패턴 이후에 거래량 급증, 음봉 전환이 나오면 일단 경계를 하시기 바라겠고 설사 차후에 또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권에 오른 만큼 자금이 몰렸으면 이미 상당 부분 테마가 익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일선 이탈이라든지 음봉전환 등 이런 기본 차트 신호를 통해서 진입과 어떤 여러분들 수익 실현 타이밍을 가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테마라고 해도 올인 투자는 절대적으로 큰 피해를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절대 피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항상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남겨두어야 또 우리가 기민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진입 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시 손절매라는 어떤 규칙을 세우십시오. 정치 테마주는 한 번 물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뭐 5%. 저희는 이제 안내드리는 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코멘트 드리는 걸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딱 그 손절 지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것들을 지키면 장기적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하게 모든 부분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 인증도 또 많이도 해주시고 계시죠. 지나치게 좀 폐쇄적이고 일방적이고 뭔가 과장된 정보만 넘치는 곳은 피해야겠지만 건전한 어떤 투자 모임에서는 각자 수집한 뉴스를 공유를 하고 어떤 테마가 떠오르는지 함께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미처 혼자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어떤 힌트를 또 얻기도 하고 섣부른 판단을 교정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무료 주식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테마주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해당 커뮤니티에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언급된 그 종목들이 연달아서 큰 상승을 기록을 했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함께 오셔서 뭐 이천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좀 코멘트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많은 초보 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차라리 이차전지 같은 유망산업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줄었는데 제가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량 산업에 투자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근데 2024년, 2025년 현 시점에서 보면 이차전지 이런 그 한때 주도를 했던 주도주들이 큰 조정을 겪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간판주였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난해 폭등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고 작년 여름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든 뒤에 아직 뚜렷한 뭐 어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기술적 반등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거의 뭐 이거는 붕괴 수준이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앞서 나갔던 버블 조정 국면도 있고 산업 업황도 좋지 않고 게다가 국내 증시 전반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부분도 있고 탄핵 관련된 내용도 있고 트럼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이천지와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못 느끼실 거예요.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는 상황이에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얘들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대형주들도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에 투자할 거라면 차라리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형주들도 박스권에 머물거나 약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주도 업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에 지금 선거 테마주들이 오히려 단기 자금의 피난처 내지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기에는 오히려 펀더멘탈보다는 이슈가 돈을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업황에 성장할 산업과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이랑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입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의 섹터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몰빵하실 분들은 가는 자체가 저희와 맞지 않아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2차전지나 AI, 바이오와 같은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좀 접해야 될 때라고 봐요. 중단기적으로. 예? 뭐 3달, 뭐 6개월.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두 달도 진드가니 못 버티시는 게 현실이에요. 예? 대선 테마주 같은 이벤트 드리븐 종목이 더 큰 기회를 그리고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단기적인 부분, 스윙 관점이야 한다는 점도 좀 말씀드릴게요. 정치 테마주는 트레이딩 용도로 접근을 하고 노후 자금이나 목돈을 몰빵을 해서 장투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또 한 가지는 요즘 2차전지주, 대형주들, 기관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는 개인의 재량으로 승부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차이예요. 여러분이 직접 뉴스와 이슈를 해석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반면에 대형주는 정보와 자금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통산업주 투자를 아예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특수한 정국에서는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과가 또 나오고 있고 지금 3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회는 크지만 위험도 있다. 정치 테마주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황금 같은 기회 앞에서 흥분하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발 좀 떨어져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시고 커뮤니티 많이 입장해 주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관련 뉴스들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언제라도 빠져나올 플랜 B를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남들은 불나방처럼 날아들고 타버릴 때 여러분들은 한결 여유롭게 파도를 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윤철중TV 구독자 커뮤니티 믿을만한 공간에서 정보와 의견을 나누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뭐 유료 리딩방, 불법 리딩방 등의 유혹도 많겠지만 광고성의 어떤 그 추천에 의존하기보다 좀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봐요. 아무튼 언제나 저희 커뮤니티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좀 시장을 분석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분명히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특별한 투자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좋은 배움과 성과로 남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